안녕하십니까. 한글날 세종대왕상이 있는 광화문 일대에는 폐허처럼 삭막하고 삼엄했습니다. 이 모습을 취재하던 한 외국인 기자는 지금 서울이 미쳤다, 평양보다 더하다고 뼈아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천절이었던 지난 3일 서울 도심 광화문 세종로 일대에는 경찰 버스 수백 대로 차벽을 쌓고 사람들의 통행까지 극도로 제한해서 열렸던 하늘을 막아버린 폐천절같이 느껴져서 인정마저 끊어진 우울한 하루였습니다. 한글날인 9일에도 개천절 때처럼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주위에는 경찰차로 물샐 틈 없이 벽을 쌓고 경찰 병력들이 쫙 깔려서 시민들을 검문하며 광장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통제했습니다. 도심이 죽은 듯 했습니다. 그 명분은 시위가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코로나가 더 확산되기 쉽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정부의 갸륵하고 눈물겨운 정성이었습니다. 질병당국과 경찰청이 합동 개발하고 한때 대통령이 세계에 홍보하던 자랑스러운 K방역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하늘이 열린 지난 개천절에는 1,585개의 철제 울타리와 537대의 경찰버스가 동원돼서 공권력이 살아 움직이는 하루를 연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력까지 총동원해 방역하는 진기한 모습이 외국 기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치는지 조선일보는 몇 명의 외신 기자들의 논평을 취재했습니다. 한글날 서울 도심을 누빈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이자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를 운영하는 차드 오 캐롤 기자의 말입니다. 지금 서울은 말 그대로 미쳤다. 완전히 우스꽝스럽다. 평양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취재해본 적도 있지만 이런 건 생전 처음 본다. 평양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지만은 광화문이 미로와 철제 장벽으로 변했다. 이게 다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면 놀랐습니다. 캐롤은 광화문에서 거리를 막고 서 있는 경찰 부대의 행렬과 마주치자 경찰이 광화문을 걸어 잠궜다. 경찰 버스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보여줄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그 게시물에는 한국이 추락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캡션이 달려 있었습니다. 캐롤은 지금 서울의 모습은 정말 우스꽝스럽다. 점심 먹으러 베이커리 가는데 4곳의 경찰 체크포인트를 거쳐야 했다. 목적지까지 개인적으로 경찰 한 명이 나를 따라붙었다고도 했습니다. 사람 다니는 인도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지나가는 사람을 검문하던 경찰은 200m만 가면 회사라는 사람에게 차벽을 지나서 크게 돌아가라며 1km를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민은 회사가 코앞인데 그만한 융통성도 없느냐, 왜 돌아가라고 하느냐고 항의하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한참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여자 경찰이 나서서 지가 회사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해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경찰의 애로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서로 짜증나고 화나는 일 아닙니까? 이처럼 삼엄하고 불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시민단체들은 여기저기서 소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각자의 주장들을 펼쳤습니다. 4.15 부정선거 규탄 회견, 낙태법 개정안 반대, 감염병의 방역방식 성토, 집회의 자유보장 요구 등의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 등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정부의 교회 탄압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에서는 마스크 끼고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데 왜 예배를 못 보게 하느냐, 대면 예배를 허가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8.15 광화문 국민대회 비상대책위원회 변호인단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광훈 목사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갈라치기와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방법을 통해 헌법 파괴의 길로 직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야외 집회에 맞는 관리 감독, 방역 수칙을 마련하지 않고 국민을 상대로 고발, 강제 연행, 구상권 청구 협박을 하며 자유를 말살하고 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사기,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순응하지 말고 저항해야 한다. 자유를 되찾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정부가 언론, 검찰, 경찰 등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자기들이 적폐이면서 남 탓을 하는 적폐론으로 국민, 기업, 교회 등을 통제하고 규제하려 한다. 그런 나라의 미래는 북한이고 베네수엘라다. 국민들은 무지와 착각, 안일에 젖어서 하루하루 일상을 살다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종속과 비겁함을 규탄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언론을 앞세워서 사법부의 독립을 철저히 파괴해왔다. 그리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도록 강요해왔다. 법관들은 이에 굴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사법부는 자신들의 알량한 기득권만을 지키려는 비겁한 지식인 집단의 대명사로 전락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자유와 권리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이와 같은 행태를 취하는 것을 보며 더더욱 처참한 느낌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정부, 국가의 안보를 무너뜨리는 정부, 국민들의 이전의 자유 및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에 대항해 국민들이 자유를 보호해달라고 기댈 것은 사법부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 기술자들로 전락했으며 정권의 불법을 합리화시키는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외국인 기자가 했다는 말을 되새겨보게 됩니다. 지금 서울은 미쳤다. 평양보다 더하다고 했다는 말이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